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5일 월요일 오후 4시 33분입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FOMC 회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 고용지표 등등 굉장히 굵직한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요. 좋게 나온 것도 있고 안 좋게 나온 것들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좋은 기업의 실적을 주목하면서 많이 올라서 마감했고요. 하지만 이 기업 실적 말고 나머지들은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좀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죠? FOMC 회의 좀 매파적이었고 고용지표 금요일 날 밤에 고용지표 굉장히 매파적이었습니다. 기업의 실적은 어느 정도 좀 지난주에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한 거 그거는 아직까지 주식시장이 일단 무시하고 있긴 있는데요. 아직 이제 이 지난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은 다 끝났으니 여러 가지 재료들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에 반응을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현재 오후 4시 반쯤 됐는데요. 아직까지 아시아 증시는 일단 지난주 지표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원래 강했던 일본 증시는 잘 올라가고 있고 원래 약했던 중국 증시는 지 혼자 떨어지고 있고 한국 증시는 세계 증시와 상관없죠. 오늘 한국 증시의 하락 이유를 물론 그럴듯하게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여서 미국의 고용지표가 어떻게 돼서 하락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도 있는데요. 좀 그렇게 보기만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역시 한국 증시 코스피는 특히 이거는 그냥 자체적인 지난주 금요일날 한국 증시 코스피 폭등했잖아요. 그 폭등에 대한 대가를 그냥 지 혼자 치룬 거다라고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여러 가지 재료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 증시가 흔들렸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조금 좀 설명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게 아니냐. 지금은 코스피는 워낙 혼자 투기적이기 때문에 혼자 그 지난번 급등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이라 빠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아시아 증시 보시면은 그냥 평상시와 똑같았어요. 강한 친구는 올랐고 약한 친구는 떨어졌고 특별히 이상한 거는 없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조금 특징적인 점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달러가 크게 급등을 했었죠. 이제 그거의 영향을 오늘 좀 받을 수 있다. 그 정도로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아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 날에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혼조하던 이 달러 인덱스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을 나오면서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 하면서 위쪽으로 좀 명확한 신호를 줬어요. 드디어 몇 주간 벨빌빌 옆으로 기면서 아래쪽으로 갈 것처럼 하더니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위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어떤 방향성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것도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이게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짜의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매파적인 FOMC 상당히 타이트한 고용지표, 상당히 좋은 고용지표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영향으로 오늘 아시아권 통화들이 굉장히 좀 약세를 보였었거든요. 물론 오늘 약세를 보인 건 아니고 그 고용지표가 나왔을 때 밤에 이렇게 아시아권 통화들은 약세를 보였다. 그래서 위안화인데요. 이 조용하던 환율이었습니다. 한동안 이렇게 박스권으로 환율이 조용했었는데 위쪽으로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를 좀 심어주게 됐죠. 중국 증시는 이런 것 때문에 하락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중국 증시는 아시다시피 원래 약했죠. 원래 약했기 때문에 원래 이미 전저점 붕괴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급락하는 게 이상한 상황인데 근데 사실 급락해도 괜찮은데 하락의 속도가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더 많이 빠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차라리 투매가 나오면 빨리 반등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투매가 아니고 느긋한 하락을 이어가고 있어서 하여튼 중국 증시 어제 고용지표에 금요일날 고용지표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그나마 이야기할 만한 건 중국 증시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얘도 그냥 추세적으로 이렇게 잘 죽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여기가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수도 있었는데 중장기적인 바닥이 되기에는 그죠? 이미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날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빠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용지표의 영향으로 환율이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중국 증시가 빠졌다. 하여튼 잘 빠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엔화도 좀 이야기가 약간 샜는데 엔화도 그렇습니다. 엔화도 지난 몇 주간 이렇게 옆으로 기어가면서 혹은 아래쪽으로 조금씩 떨어지면서 야 이제 엔화 강세 진행할 거야 라고 이렇게 냄새만 엄청 그렇게 피우더만 결과적으로 위쪽으로 방향성을 오히려 잡는 모습입니다. 물론 엔화는 조금 움직임이 제한적이긴 해요. 아직까지는 급등을 했지만 박스권을 중국 위안화처럼 넘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은 더 봐야 되겠지만 솔직히 달러 강세가 달러 인덱스가 위쪽으로 가자고 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결국 엔화의 방향성도 여기서 좀 혼조했지만 더 위쪽으로 올라갈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이런 점은 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그런 근거도 한편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금요일 고용지표의 영향은 오늘 아시아 증시에 이런 식으로 미치긴 했는데 일단 주식시장은 근데 특별한 반응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 상승하긴 했죠. 물론 상승의 탄력이 둔화되면서 뭐 어떤 뭐 쌍고점 뭐 이런 식으로 쌍고점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래 강했던 일본 증시 잘 올라가고 있고 문제는 없는데 일본 증시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죠. 왜냐하면 89년 버블 증시의 그 고점 자리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이때 은은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는 경계에서 봐야 될 자리죠. 자칫 잘못하면은 삐끗하면은 다칠 수 있는 그런 자리죠. 삐끗하면 아래쪽으로 훅 다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상승 잘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둔화는 되고 있지만요. 유럽 증시도 그죠? 둔화됐죠. 유럽 증시도 고용 지표의 영향. 이거는 유럽 증시는 이미 고용 지표의 영향 받은 겁니다. 미국 증시 개장 전에 고용 지표가 나왔으니까 그때 유럽 증시는 개장돼서 거래되고 있었으니까 유럽 증시는 이미 그 영향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일단 쌍고점이 단기적으로 일단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일단 보면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직까지는 그냥 평상시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아무런 뭐 그런 특별한 일 없었고 그냥 다들 자기 갈 길을 조용히 가고 있습니다. 고용지표에 영향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그냥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다들 어떤 기술적인 이유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하여튼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켜보자고요. 반응을요. 이번 일주일 잘 보고 나서 제가 오랫동안 들고 왔던 포지션을 뭐 청산할지 아니면 더 들고 갈지 이런 걸 좀 판단을 할 생각입니다. 이번 주에요. 그래서 뭐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다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에 뭐 특별한 이벤트 없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워낙 중요한 다사다난했기 때문에 지난주가 이번 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용합니다. 특별히 뭐 그런 의미 있는 지표, 물론 의미가 없는 지표는 아닌데 오늘 밤에도 뭐가 발표되고 그러긴 하는데요. 그렇게 뭐 특별히 여러분들과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뭐 시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긴 좀 그렇고 그냥 뭐 차분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료는 지난주에 다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번 주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번 주에 설 연휴가 껴가지고 금요일날 한국 증시 휴장하는 게 우리 한국 투자자, 우리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죠, 그죠?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지켜보면 됩니다. 재료는 다 나왔고요. 어떻게 요리를 해서 어떤 음식으로 어떤 요리로 완성이 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번 주에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오늘 아침에 파워르장의 어떤 뭐 연설 뭐 이런 게 있긴 있었는데요. FOMC 내용을 그냥 재확인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이었어요. 오늘 아침. 경제가 더 좋아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면서 매파적인 FOMC 회의에서 했던 매파적인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했다. 이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죠. 뭐 이런 소식이 있었다.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냐? 별로 영향을 미치진 못했습니다. 물론 파워르장의 이런 연설 직후에 뭐 증시가 조금 흔들리기도 하고 뭐 금리가 뭐 좀 더 오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냥 뭐 별로 영향 없었다라고 보는 게 더 좀 맞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내용들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 코스피는 일단은 뭐 이거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투기적인 것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투기적인 거. 전날 워낙 이례적인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좀 치르는 거지 이게 뭐 국제적인 흐름 때문에 뭐 이런 봉이 나왔다라고 해석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 보이는 대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지금 사실 좀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금요일 날에 이거는 한국 증시 코스피는 이게 이런 좁은 박스권에서 이런 어느 정도 박스권 장세인데 여기서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고 급등을 하고 이래 봐야 이러면 추세적인 움직임 만들어지기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래서 지금 답답한 그런 구간이고 솔직히 이런 단기적인 방향성은 저도 일단 여기서 뭐 감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변동성이 워낙 커서 솔직히 단기적인 움직임은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이거 초단기적으로만 보면요 어쨌든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끝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아직 완전히 끝났다라고 할 수 없어요. 오늘 하락했지만 적당히 하락하면서 장대 양봉의 절반 정도를 잘 지켜주면서 물론 장중에 거의 장대 양봉을 다 붕괴시켰지만 잘 지켜주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을 사실 좀 열어놓긴 하긴 한 겁니다. 오히려 건전한 조정이라고 봐줄 수 있긴 하죠. 단지 요만큼만 보면요. 요만큼만 여기서부터 요까지만 보면 이건 잘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줄 수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지금 하방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한 353 정도에서 일단 오늘 약한 저항을 확인한 건데 이 부근을 자꾸 못 넘어간다. 2거래일, 3거래일, 4거래일, 5거래일 계속해서 못 넘어간다면은 이 자리는 어떤 무거운 저항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지금 하루죠. 하루 못 넘어간 거기 때문에 이건 아직까지 조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충분히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런 하락으로 인해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이런 상승세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하락으로 인해서요. 근데 뭐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근데 어제 급등이 워낙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급등이 여기는 이런 정고점을 돌파한 척 하면서 나온 게 아니고 한참 밑이잖아요. 한참 밑에서 이런 장대 양봉을 지금 보여버린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 쌍고점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오늘 사실 이렇게 보시면 하락하면서 거래량도 제법 많이 나왔단 말이죠. 이 오래간만에 제법 많은 거래량입니다. 이거 11월 그 공매도 금지했던 날 장대 양봉에 버금가는 정도의 거래량이 많이 나온 거라서 사실 좀 그래요. 뭐 저의 생각은 이런 자리는 어쨌든 좀 조심해야 된다. 이거 일단 단기적으로는 위쪽으로 일단 더 올라가는 게, 일단 단기적으로 위쪽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는데, 아직 이게 완전히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이 지난번에 이런 오버했던 시세들, 또 그리고 고점을 높인다고 장담할 수 없는 지금 그 정도 가격대죠. 올라왔는데 급등했는데 지금 요런 정도의 가격대니까 이런 걸 고려하면은 뭐 솔직히 좀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좀 계속 오르는 건 좀 어렵지 않겠냐. 상승 둔화 혹은 뭐 오히려 박스권 안에서 상승 끝내고 조만간 하락으로의 전환을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더 오를 수도 있고, 근데 조금 중기적으로 보면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모르겠다. 저는 일단 가만히 있겠습니다. 아직 당장 이거 보고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오늘 봉 이랬으니까 어떻다,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좀 뭐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일단 포지션 들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일단 하여튼 뭐 의미들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 소승거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쌍고점 가능성, 이런 것들은 부담스러운 점이다. 그러나 아직 이 지난번 급등 시세 끝난 게 아니다. 미국 증시 눈치 좀 보겠죠, 그죠? 아직까지는 더 올라갈 힘이 남은 것 같긴 한데, 이제 미국 증시가 비트를 하면은 폭삭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뭐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뭐 단기적으로 일단 좋은 박스권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사람만 들었다 놨다 하니 뭐 제가 뭐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뭐 그냥 뭐 시간 잘 보내보는 수밖에 없죠. 코스닥은 조금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중요한 바닥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해요. 중요한 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코스닥 역시 딱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뭔가 뭐 하셨으면은 뭐 위에서 하방을 진입하셨든간 아니면 밑에서 뭐 주식을 사셨든 간에 일단 지금은 입 다물고 일단 둘 다 가만히 지켜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하셨다면요, 기도나 하시면서 조용히 그냥 잘 되기를 기도하시면서 가만히 시간이나 보내보는 게 좋은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 그냥 말씀드려봤습니다. 뭐 환율은 많이 올랐다가 좀 떨어졌습니다. 확실히 이 위쪽에 저항이 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매수세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보시면은 이 결과적으로 이 정도 자리가 중요한 자리죠. 이 정도 자리가 1330원, 1340원 이 박스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물론 오늘도 어떤 지지력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1330원대를 확 깨고 빨리 아래쪽으로 계속 갈 거면 아래쪽으로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더 이상 진행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야 될 때 계속해서 놓치고 있고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솔직히 좀 환율도 지금 좀 아리까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래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매수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합니다. 이번 주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왔는데 그 재료들을 어떻게 요리를 해서 어떤 맛있는 요리로 어떻게 완성을 시킬 것인지 우리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좀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이고, 삼성전자는 혼조세, 그죠? 박스권 한 73,000원, 한 75,000원 이 정도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 오늘 잘 지켜볼 거다라는 겁니다. 그 나스닥은 제가 하방 베팅을 이미 하긴 했죠. 사실 뭐 끊었어야 맞긴 맞는데 약간 손실을 좀 깔고 있긴 있는데, 근데 지금 뭐 그걸 포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들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봉이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오늘 음봉 나오면서 하락하면서 뭐 그렇게 해서 쌍고점 가능성을 보여준다, 나스닥이. 17,700을 잘 못 넘는다. 그러면은 뭐 계속해서 하방 들고 가는 거고, 뭐 시작부터 또 파티를 한다, 시작부터 또 막 저 멀리 올라간다, 그럼 또 도망가야 되겠죠. 그죠?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채권 시장은 혼란합니다. 채권 시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금리가 떨어질 만한 명분도, 금리가 올라갈 만한 명분도 많이 있습니다. 매파적인 FOMC, 금리나 기대감 후퇴,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획, 뭐 어떤 채권 발행 많이 하는 것들,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고, 금리가 떨어지는 요인은 뭐죠? 금리가 떨어지는 요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다
라는 여전한 어떤 그런 금리나 기대감, 또 그리고 그 물가가 잘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건 또 금리가 상승하는 요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팽팽하게 싸우고 있고, 실제로 가격상으로도 지금 보시면 위쪽으로도 아래쪽으로도 어떤 박스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0년 선물입니다, 이거. 일봉인데 보시면 위로 어느 정도, 아래로 어느 정도 지지력이 있고 저항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 때문에 아직까지 뭐라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갈피 못 잡는 채권 시장, 엇갈린 신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일단 뭐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일단 지켜보는 게 맞지 않겠냐. 지난주에 여러 가지 재료들은 나왔고, 어떻게 이게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이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 충분히 어떤 쌍고점의 가능성도 좀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어쨌든 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서 IT 빅테크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주식시장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런 것도 고개 끄덕일 만한 이유, 그런 것도 고개 끄덕일 만한 것들이고, 뭐 한편으로 뭐 어떻게 보면 또 뭐 주식의 매력이 어쨌든 뭐 추세적으로 계속 강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주식이면 좋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참 하여튼 지금이 하여튼 굉장히 좀 애매한 뭐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쌍고점 나오면은 아래쪽으로 가겠고, 쌍고점 안 나오면 또 계속 올라가겠죠. 뭐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베팅은 해놨고 어떻게 될지 이제 가만히 전 지켜보다가 뭐 냉정하게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하여튼 중요하니까 뭐 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